간이 잔을 비우고 추강에게 술을 따르며 말한다. 하면 같은 이치에서 가을의 기운과 겨울의 기운을 지닌 동물도 있을 터이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소? 아마도 익히 볼 수 있는 동물로 곰과 돼지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곰을 먼저 볼까요? 말이나 소와 비교해서 곰이 지닌 외형적 특징은 하복부가 튼튼하다는 점이고 골격계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뼈대가 굵고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소. 일전에 내가 무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새끼를 거느린 곰을 만났소. 이놈이 다짜고짜 우리에게 돌진하더니 벌떡 일어서서 마주친 말을 두어 대 후려치고는 숲으로 사라졌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말이 모로 쓰러졌단 말이오. 보아하니 갈비뼈가 나가고 가슴 근육이 찢어졌는데 이미 간이 터져 피가 샘처럼 쏟아져 손을 쓸 수가 없었소. 그렇습니다. 곰은 필요할 때 뒷다리로 서서 직립 자세를 취한 채 무쇠 같은 앞발을 휘두르고 가파른 경사면을 단숨에 뛰어오르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높은 나무에 올라가 벌집을 공략하거나 엄청난 양의 먹이를 섭취하고 겨울잠을 잡니다. 이 모두는 튼튼한 하복부와 뒷다리 근육의 힘에서 나오는 특징이지요. 그 센 힘은 곰의 뼈가 말이나 소보다 단단하기 때문이겠소. 뼈가 단단하기로는 말이나 소도 마찬가지인데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주로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소는 주로 상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곰은 전신의 뼈가 골고루 강하고 뼈대가 굵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척추뼈가 발달하여 상체의 무게를 버티기에 좋게 되어 있고 신체의 민첩성에서도 말이나 소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알 수 있지요. 뼈가 강하기에는 호랑이가 으뜸이라고 하는데 듣기로는 호랑이 뼈는 칼날이 들지 않고 무쇠로 내려치면 날이 깨진다고 하오만. 두 동물이 그 점에서 비슷하지요. 호랑이는 그 능력 덕에 위로는 5m, 앞으로는 10m까지 단숨에 도약해 상대를 습격하며 몇 차례 앞발을 휘둘러 상대의 뼈를 으깨는 짐승입니다. 대륙 남방에서는 가끔 호랑이와 사자가 맞붙고는 하는데 같은 체구의 두 짐승이 싸우면 몇 번 겨루다 사자가 피신한다고 합니다. 이는 골격 강도의 차이로 인해 사자의 안면이 으깨지기 때문이지요. 말과 소처럼 두상에도 기운으로 인한 특징이 있겠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곰의 두상에 머무는 감각기관을 보면 후각이 비상하게 발달했지만 시각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개나 말, 소 같은 동물의 코는 곰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지요. 가령 성체곰은 무려 20km 떨어진 사물의 냄새를 구별해낸다고 하며 이 짐승이 냄새 맡는 능력은 개의 10배, 사람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곰의 서식지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도 이처럼 냄새 맡는 능력이 뛰어난 덕이지요. 시력이 나쁘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오? 곰은 20m 앞의 사물도 사람처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며 붉은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해서 낮에도 사물을 흐릿하게 보며 차라리 야간 시력이 더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적을 보면 민첩하게 달려드는 건 적과 마주치면 시각보다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움직임과 방향을 감지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기운들을 모아보니 곰의 고유 기운이 그려지는 듯하오. 강하게 발달한 하복부와 전신의 튼튼한 뼈대, 뛰어난 후각 같은 특징이 이 동물이 안으로 모아뭉치는 음의 기운을 지녔으며 계절로 보면 가을 기운의 짐승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공이 잠시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안개도 물러가 청명한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떴고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인다. 그러고 보니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르신 겁니까? 방금 부왕을 생각하였소. 여러모로 호랑이를 닮으셨다 싶었는데 오늘 들으니 곰과도 닮아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잘 모르겠소. 그러시면 어느 쪽이든 부왕께서는 가을 기운이 강한 분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로군. 고민이 쉽게 해결되었소.
문왕전하는 정신력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매우 강건하신 분임이 틀림없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고맙소. 참, 그렇게 들으니 돼지는 또 다른 면에서 곰과 비슷한 점이 많은 듯하오. 허나 자세히 보면 크게 차이가 있지요. 돼지는 전체적인 외형이 통통하다는 점에서 곰과 닮았지만 곰보다 둥글둥글한 데다 몸이 낮게 내려앉았고 다리가 아주 짧고 상대적으로 뒷다리가 튼실한 편입니다. 그렇게 들으니 돼지는 왠지 땅에 붙어 사는 짐승처럼 느껴지오. 예, 확실히 지기를 흡수하며 사는 짐승입니다. 돼지의 두상을 보면 말, 소, 곰과 비교해 주둥이가 유난히 크고 야생에서는 냄새로 땅속 먹이를 찾아내 살아갑니다. 이 짐승이 많은 새끼를 쑥쑥 낳아 쉽게 번식하는 능력은 다른 동물이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지만 대신 다른 새 동물에 비해 활동량이 매우 적어 먹이 활동을 빼면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땅을 파서 아무거나 먹는 것도 기운과 관련된 특징이라 할 수 있소? 그건 돼지의 미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비록 잡식성이라 맛과 무관하게 아무 먹이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머지 새 동물과 비교할 때 맛을 구별하는 돼지의 능력은 단연 뛰어나지요. 맛이라니 사람처럼 돼지가 달고 쓰고 시고 짠맛을 일일이 구분한다는 말이오? 사람의 미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외람되오나 공자님의 왕실 내전에는 뛰어난 조리사가 많이들 계시겠지요. 갑작스런 질문에 놀란 단이 미간을 모으더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답한다. 주국의 왕실 주방으로 내선부가 있소. 주방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자를 내선 총감이라 하고 그 아래 왕실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장인 선부가 있어 음식을 조리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지요. 선부의 지휘 아래 밥과 곡물을 준비하는 식부가 있고 그 밖에 고기와 어물을 다루는 포인이 있고 국을 담당하는 탕이, 술을 제조하고 보관하는 주인이 있으며 나머지 모든 재료는 소포가 맡소. 이들 식재료의 조리를 담당하는 내식이 있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날라 식탁을 꾸미는 일은 옹인이 맡지요. 또 부왕께서 건강한 옥체를 유지하시도록 음식의 영양과 효능을 관리하여 그날그날 알맞은 식단을 정하는 일을 식이라 하오.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맛과 향과 냄새를 구분하는 능력은 범인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요. 감히 말씀드리면 돼지 한 마리의 미각이 그들 모두를 합친 능력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허면 말이 나온 김에 앞으로 돼지를 그들의 보조로 삼아야겠소이다. 그렇게 해서 돼지를 잘 길들이면 공자님께서 한결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소? 돼지의 혀와 구강은 복잡한 맛을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보다 독이나 상한 먹이를 감별하는 데 위력을 발휘합니다. 해서 돼지는 제멋대로 뒤섞인 먹이 가운데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취하고 해로운 먹이를 가려내는데 이는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어전에서 이 일을 하는 직책으로 내선에서 올린 왕실 요리를 일일이 감별하는 심의가 있고 위로 부왕의 식탁에 올린 음식을 최종 선별하는 어식이 있는데 돼지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소. 그에 덧붙이면 돼지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후각을 지니고 있어 땅속을 파헤쳐 먹이가 될 만한 무엇이건 쉽게 골라내므로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잡식동물이 되었지요. 특히 이 짐승은 땅을 파헤칠 때 달콤한 먹이를 먼저 찾아 섭취하는데 이는 항상 찬 기운이 넘치는 자신의 몸에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음양 균형을 맞추게 합니다. 하늘이 돼지에게 이런 조화를 내려주었다니 놀라운 일이오. 복이 있으면 화도 있는 법이니 그 대신 돼지는 시력이 매우 약해 곰보다 삶을 분간을 못합니다. 저런저런. 이놈들은 태생적으로 정록 생명인데다 그게 아니라도 대부분의 색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야간 시력까지 어두워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코를 대고 땅을 파며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게지요.
그러고 보면 하늘은 가혹하기도 하오. 허면 이놈들을 신하로 부리는 일은 철회해야겠소.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그 속을 볼까요? 돼지의 장부를 보면 수분을 처리하는 콩팥과 오줌포의 기능이 매우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콩팥은 쉬지 않고 먹어 높은 대사를 통해 빠르게 쌓이는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며, 오줌포는 그로 인해 줄곧 쌓이는 부산물을 손쉽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말, 소, 곰과 비교할 때 돼지 콩팥과 오줌포의 처리 능력은 단연 월등하지요. 그 미미한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뛰어난 생식 능력 덕에 돼지는 물을 별로 마시지 않아도 수분 부족으로 시달릴 일이 없는데, 말이나 소와 비교하면 가히 행운에 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궁금하신 일이 떠오르신 겁니까, 공자님? 아까 내가 괜히 그대의 말을 꺾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건 이 짐승의 기운을 말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오호, 어서 말해보시오. 먼저 돼지의 생식기부터 볼까요? 이 짐승의 장부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이지요. 돋보이는 생식기라면 호랑이가 앞건 아니겠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다마다. 무기에 비유하자면 이렇소. 어떤 건 도끼날의 창끝을 열어 붙인 모양인데 참 이런 무기를 극이라 하오. 또 어떤 건 검에 톱니를 박은 철첩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칼날에 갈고리를 박은 구도 같기도 하니, 호랑이는 생식기만으로도 질리게 하는 동물이오. 수태지는 무섭다기보다는 재미있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큰 것은 무려 40cm나 되는데 마치 새끼줄이 꼬인 듯 빙글빙글 꼬여있지요. 꼬여있는 게 교미에 무슨 기여라도 하오? 물론입니다. 나선형으로 꼬여있으니 쉽게 빠지지 않는 게 특징이지요. 오, 그렇군. 소나 말이 한 번 시작해서 1, 2분 내외에 끝난다면 돼지는 그 시간이 길게는 30분까지 이어집니다. 곰도 교미 시간은 길지만 한 번 하면 쉬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발정난 돼지는 사흘 밤낮을 돌아다니며 교미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내뿜는 정액의 양이 가히 물통 하나는 되므로 백발백중 수정이 일어납니다. 또 말과 소가 한 번에 한 마리, 곰이 한 번에 두어 마리 새끼를 낳고 수유기간도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인데 비해 돼지는 한 번에 10마리는 보통이고 많게는 20마리까지 낳으며 수유기간이 길어야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가운데 과연 가장 확실한 특징이구려. 이처럼 돼지의 두상이나 체형, 활동상이나 생리상의 특성은 음의 기운을 지닌 짐승의 전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한 시각과 뛰어난 미각, 발달한 비뇨 생식기와 교미 능력, 다산 능력이나 소극적 습성 등은 돼지가 겨울 기운을 대표하는 짐승임을 알게 하지요. 후왕의 말씀에 이어 그대 말을 들으니 머릿속을 채운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오. 그러면 동물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가 이처럼 고유 기운을 지닌다고 보면 되겠소? 그렇습니다. 애초 생명체는 자연에서 오는 것이니 어쩌면 만물 각자의 자연의 고유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긴 단이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다. 방금 생각난 게 있어 묻겠소. 말, 소, 곰, 돼지가 각각 한 가지 기운을 지닌다면 사람도 한 가지 기운을 지녀야 하지 않소? 어째서 나는 겨울 기운이라 하고 이자의 기운은 모른다는 것이오? 그것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 사이에 태생적 차이가 가려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면 어떨까요?